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인데 66페이지 펴놓으시고요. 자, 먼저 제 설명을 듣습니다. 여러분, 취득세 대상은 어떤 것들이 열거되어 있느냐 그러면 법에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과세 대상, 자, 포항 영일만이 고향인 어떤 갑이란 사람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스토리텔링으로 취득세 대상 우리가 자 기억하셔야죠. 자, 먼저요, 포항 영일만이 고향이었던 어떤 7080 세대 갑이요. 자, 고향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가 고향이었었는데 어린 시절에 마도로스가 되는 게 꿈이었죠. 꿈은 꿈으로 끝나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삶의 회의를 켜서 고향으로 낙향하는 과정을 3인칭 전지적 관점에 쭉 따라가 봤더니 서울에서 토지 건축물 팔고 뭘 타고요? 항공기를 타고 김해공항을 간다고 그랬더니 어떤 이쪽 출신, 수도권에 살고 있는 이쪽 출신 친정인 어떤 주부 수강생이 와서 쌤, 저희 동네에 포항광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그럼 포항광으로 간다고 그랬더니 어떤 또 수도권에 살고 있는 이쪽 출신 분이 와가지고 쌤, 저희 동네에 포항광이 있긴 있는데 저희들은 주로 김해공항을 이용하는데, 그래서 그냥 김해공항으로 갔다가 차량을 타고 영일만 도착했죠. 그래서 바다를 보면서 그리운 바다 성산포라는 이생진 시인의 시집도 제가 소개해드리고 그랬죠. 술은 내가 먹었는데 취한 것은 바다다. 수평선에 눈이 베었다 어쩌고 하면서 이 사람도 맨날 그렇게 바다를 보고 소위를 하니까 이 사람 부인 야 인간아 일지 마라 그래가지고 어부가 되기 결심했죠. 선박 취득해서 어권 취득해서 고기 잡았는데 아유 너무 위험해서 힘들고 그래서 안 되겠다. 다른 거 없을까 그래서 양식업권 취득해서 양식업도 했죠. 아 근데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 내 제2 인생을 불태울 수 있는 뭔가 없을까 그래서 여행을 떠났죠. 사업 구상할 겸 강원도 정선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강원도 정선과 얽힌 제 인생의 에피소드는 기본 이론 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람 강원도 정선에 광원랜드 있죠. 여기서 카지노 하면서 사업 구상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이런 분들이 계셔요. 공무원 출신 뭐 또 이런 분들 계시고. 근데 제가 사전 투표를 했어요. 이번에 대선은 제가 저희 엄마께 이제 연로하신 엄마가 투표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 모시고서 사전 투표하는 게 좀 사람이 좀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사전 투표하러 제가 이제 엄마 모시고 갔는데 사람은 물론 그때 좀 많았었는데 어떻게 사전 투표를 갔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제 신분증 있죠? 신분증을 딱 제시했더니 공무원한테 그 투표 참관인 있잖아요. 그 투표 사무 공무원들 계시는데 딱 주민등록증 제시했더니 그 공무원이 그걸 딱 보더니 있죠. 제 얼굴을 딱 보고 이거를 주민등록증을 보더니 바로 저한테 세포 교수님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공무원 휴직하면서 작년인가 같은 휴직하면서 공부했는데 2차 작년에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면서 사인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옆에 있는 동료한테 빨리 종이 좀 줘봐 막 이러면서 막 왔다리 갔다리 막 하면서 막 사인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막 하면서 막 뭘 물어보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디 공무원이냐 했더니 부천시 공무원이라고 하면서 막 하면서 막 하다가 이제 뭐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지나왔는데 그래서 투표하고 그랬는데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게 투표 마치고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아니 항상 행동을 조심해야지. 그죠? 저희는 제가 몰라도 저 알아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죠. 그래서 그렇고 또 하나가 뭐냐면 머리 안 감고 왔는데 진짜 그런 때 아는 척하니까 그냥 그랬습니다. 하여튼 공무원분들은 저를 중에서 이렇게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분들 많은데 공무원분들 퇴직 앞두시고 제2의 인생을 꿈꾸시는 분들 많죠. 또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 같은 교직에 뭐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나 이렇게 교직에 계셨던 분들, 또 그 다음에 또 군인 출신 분들, 또 이런 분들 은행권에 있었거나 이런 분들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많이 합니다. 퇴직 앞두고서 제2 인생을 꿈꾸시면서 많이 하는데 이런 제가 지금 언급한 직종에 계셨던 분들은 직업을 가지셨던 분들은 사업하거나 퇴직하고서 그냥 연금 받고 살거나 뭐 이렇게 해야지 무슨 사업하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유일한 분야가 어떤 거냐면 공인중개사예요. 그런 쪽에 계셨던 분들은 꼼꼼하게 공무원 분들 뭐 등등 은행에 있거나 뭐 군인이었거나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은 요거는 잘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 그래서 제2의 인생을 불태우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공인중개사를 강력히 추천하고 또 공인중개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
이 사람도 제2의 인생을 불태우려고 강원도 정선에 와서 강원랜드에서 카지노 하면서 아이템 떠올려보자. 그랬더니 여기 사북고한 태백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아이템이 떠오릅니다. 그래, 여기 온 사람들 골프도 치고 콘도 숙박도 하고 종합체육시설 운동도 하고 폼나게 승마도 하고 요트 탈 수 있는 회원권을 분양하는 복합 리조트사 건설하기 위해서, 복합 리조트사 건설하기 위해서 땅을 사들이죠. 그래서 땅을 싸게 사기 위해서 광화권 취득해서 임목법에 의한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을 뭐로요? 기계, 장비로 싹 밀고 건설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스토리요. 서울에서 뭐 팔고 간다고요? 토지 건축물 팔고. 뭘 타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도착해서. 오후가 되게 결심했죠. 오후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 취득해서 양식업권 취득해서. 자, 고기 잡고 양식업 하다가 안 되겠다. 강원랜드 왔죠. 여기 온 사람들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용권 분양한 리조트사 건설하기 위해서 폐강사 드렸죠. 광화권 취득해서 임목을 보러 기계, 장비로 쌍밀고 건설한다. 이렇게 스토리로 이걸 스토리텔링으로 쭉 기억합니다. 취득세 대상은 재산세 대상이나 나중에 양도소득세 대상하고 비교해서 헷갈리니까 그런 것들 섞어놓고 물어볼 때 반드시 대상을 취득세 대상을 스토리텔링으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봅니다. 먼저요. 취득세 대상, 자, 토지, 건축물 팔고 뭘 타고요?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자, 영일만 도착했죠.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 취득해서 고기 잡고 또 뭐 했어요? 양식업권 취득해서 양식업 하다가 안 되겠다. 강원랜드 갔죠. 거기 온 사람들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용권 분양한 리조트사 건설하기 위해서 폐강사 드렸죠. 광화권 취득해서 임목을 보러 기계, 장비로 쌍밀로 건설하려고 한다. 이 얘기입니다. 스토리텔링으로 기억하시면서 자, 우리 부동산 취득세 대상인데 토지 건축물이죠. 자, 근데 이 건축물 범위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이요.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사무실, 창고, 차고, 점포 같은 건물 당연히 대상입니다. 근데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그래서 대표적으로 레저 시설, 그 중에서도 수영장, 스케이트장, 자, 골프 연습장이요. 체육 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 이런 것들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또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해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 있죠. 이런 것들은 이 자체로는 대상이 아닌데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 그러면 건물뿐만 아니라 이런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이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이런 것도 대상이 된다는 것을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취득세 대상에 보면 부동산에 준하는 것, 그래서요. 이런 것들도 부동산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세 대상이 되고 또 권리도 대상이 되는데 광화권, 어업권, 양식업권 같은 권리라든가 골프연권 같은 회원권, 이런 것들도 대상이 된다는 거 여러분 주의합니다. 자, 그러면 회오리가 도는 거 보니까 핵심 콕 출제 예상 문제인데 이거 보기 전에 우리 교재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교재를 보시면 취득세 대상이요. 66페이지 과세상물. 자, 취득세는 부동산 등등 어떤 이런 것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데요. 거기 참고 유형재산, 무형재산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는 하지는 말고요. 제가 부동산에 준하는 것, 권리, 또 회원권 이런 것들 열거해드렸고요, 소개해드렸고 그 참고 그 표 아래에 부동산 봅니다. 부동산 취득세 대상인데 지방세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 건축물이고요. 자, 민법 규정에 따른 토지 또 및 그 지상 정책 어쩌고 이런 거 읽어보시는 거고 토지 봅니다. 양가로 1번 토지에서 지방세법에서는 토지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자, 공간종 및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밑줄이요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실질과 현칙상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상인데 지방세법상 취득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 시설이요. 레저 시설에다가 여러분이 돼지꼬리 땡냐 해가지고 뭐라고 써놓냐면 골프 연습장이요. 자,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이요. 체육 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도 대상이 된다는 거. 등등등 이런 시설. 그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자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그게 뭐냐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도 대상이 된다는 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취득세 대상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범위를 건물 또 골프장장 같은 시설물 또 그리고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67페이지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이요 제목만 아시면 돼요. 차량, 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이런 것들 스토리텔링으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권리에서 광화권, 어권 이런 것들 자 스토리텔링으로 제목만 아시면 됩니다. 68페이지 회원권 쭉 해가지고 스토리텔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건축물 팔고 절 보세요. 자 토지 건축물 팔고 뭘 타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도착해서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 취득해서 양식업권 취득해서 고기 잡고 양식업 하다가 강원랜드 갔죠? 거기 온 사람들 골프, 콘도, 종합제육시설, 승마, 요트용권 분양하는 리조트사 건설하기 위해서 평사 드렸죠? 광화권 취득해서 임목을 보러 기계, 장비로 쌍밀고 건설한다.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기억하시고 그 건축물 범위를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69페이지 납세무자 보기 전에 핵심 콕 출제 예상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객체가 되는 취득의 목적물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골프 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 2번 전세권 3번 승강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다만 건축물에 부수되어 설치되는 경우이다. 4번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 5번 승마회원권 몇 번 정답입니까? 대상 아닌 거? 예? 예? 자 전세권이죠 여러분들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이런 소유권 이해 권리들이요. 우리가 집 전세 얻을 때 취득세 안 된다고 그랬죠? 이런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부동산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이런 것들 아파트 당첨권,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이런 것들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꽃잎이 흩날리는 거 보니까 뭐가 또 나오려고 하네요. 자, 제가 기본 이론 강의 때는 이생진 시인의 그리움 바다 성산포라는 시집 중에서 제가 선묘지라는 시를 제가 읊어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생진 시인의 고독입니다. 나는 떼놓을 수 없는 고독과 함께 배에서 내리자마자 방파제에 앉아 술을 마셨다. 해삼 한 토막에 소주 2잔. 이 죽일 놈의 고독은 취하지 않고 나만 등대 밑에서 코를 골았다.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들. 자, 모시고 하시고 취득세 납세무자입니다. 교재 69페이지 취득세 납세무자인데 여러분 별표시 2개 큼지막하게 합니다. 작년엔 3개였었고 무조건 나온다고 했는데 나왔었고 오늘요. 요거 이제 납세무자를 한번 또 그렇지만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잘 보셔야 됩니다. 또 여기 납세무자에서 아직 출제될 만한 건데 출제 안 된 내용도 있고 그래서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납세무자를 잘 보셔야 되고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한번 여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취득세 납세무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취득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자, 먼저 취득세 납세무자는 사실상 취득자입니다. 공부상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 취득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서 납세무자가 된다. 그럼 틀려요. 다만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머리 글자를 따서 우리 어떻게 기억했습니까?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자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되지 원시 취득자는 납세무가 없습니다. 현대자동차 완성차 만들었을 때 원시 취득자 납세무 없습니다. 자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된다. 자 그런 얘기. 교재 그래서 69페이지 원칙적인 납세무자 봅니다. 사실상 취득자가 되는 경우요. 밑줄이죠.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여기가 포인트죠. 등기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밑줄 쫙이고요. 자 등기 등록을 이행한 자에 한해서 납세무자 된다 그러면 틀리다는 거.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무자 되는 거. 머리 글자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차, 기, 항, 산은 동그라미 하시고 밑줄이요. 승계 취득 경우만 납세물 진다. 즉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무자 되지 차기 항수는 원시 취득자는 납세무 없다는 거. 그리고 보충 내용은 뭐 됐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은 우리가 문제풀이 같은 거 할 때 슬쩍 보시면 돼요. 자, 의제 납세무자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이요. 여기 나왔는데 자, 먼저 제가 양가로 1번 내용 어떤 건지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설명을 또 드리고 보겠습니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납수무자가 되는 경우인데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돼서 일체가 돼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시설물을 가설한 경우에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게 어떤 얘기냐? 여러분 봅니다. 우리가요. 자, 여기 넘어가 버렸네. 자,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주체 구조부라는 게 뭐냐면요. 주체 구조부라는 게 건물을 말합니다. 건물을 말하는 건데 여기 건물 주체 구조부 건물이에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는요. 그 자체로는 대상이 아닌데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자, 주체 구조부 건물과 효용 가치를 이루면서 이게 건물과 효용 가치를 이루면서 일체가 되죠. 이랬을 때 왜 건물이라고 하지 않고 주체 구조부라는 표현을 쓰냐면요. 주체 구조부라는 표현을 왜 썼냐면 자, 주체 구조부 취득자. 주체 구조부라는 표현을 왜 쓰냐면 그냥 건물이라고 하면 될 것 같다가 여기 건물에 가설되어지는 이런 부대 시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이런 부대 설비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부대 설비와 구별하기 위해서 주체 구조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건물의 주체 구조부에 가설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럴 때 주체 구조부 취득자와 원래 가설한 자가 일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일치하지 않을 때 누구한테 책임을 부과할 것이냐. 제가 기본 이론 때는 요 6층에 제가 서울 청량역 광장 그 건너편에 미주상가라는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 6층에 건물 학원이 있었고 제가 2000년대 중반에 거기서 강의한 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 없어가지고 그냥 죄다시 고생했다고 그랬죠. 자, 그럴 때 여기 임차인이 만약에 이거 엘리베이터를 가설했습니다. 장사 안 돼서 딴 데로 갑니다. 그럴 때 해체해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딱 붙어 있는데 이거는 근데 만약에 가설한 자를 납세무자로 한다 그러면 일일이 가설한 자 찾아야 되고 가설 당국에서는 또 얘 딴 데로 가버렸잖아요. 이건 여기 붙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 추징의 문제 때문에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돼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한 경우에 가설한 자가 아니라 이 주체 구조부 취득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가설한 자로 옛날에 바꾼 적이 있는데 아닙니다. 자, 그러면 교재 그 얘기입니다. 보겠습니다. 69페이지 의제 납세 의무자 양가로 1번 건축물의 부속물이나 부대 설비에서 주체 구조부 취득자 그 제목 옆에다가 여러분이 뭐라고 써놓냐면 가설한 자 X 써놓으세요. 가설한 자 X 이렇게 제목 옆에 주체 구조부 취득자 옆에 가설한 자 X 이렇게 해놓습니다. 가설한 자로 바꿔내요. 자, 그래서 어떤 얘기냐?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부 하나가 돼서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밑줄이죠. 세 번째 줄.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의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자격.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변경 시점의 소유자인데요. 자, 여러분 거기 교재 바로 보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바로 보면서 볼까요? 69페이지 교재 보니까 선박 차량 기계 장비 종류 변경이요. 변경 시점의 소유자라고 되어 있는데 선박 차량 기계 장비 종류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 간주했죠. 그때 종류 변경 시점에 자, 그 밑줄이요. 두 번째 줄. 종류 변경 시점의 차량 기계 장비 선박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그래서 변경 시점의 소유자, 그 제목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여러분이 후의 소유자 X 해놓으세요, 여러분. 자, 제목 변경, 종류 변경 시점의 소유자지 종류 변경 후의 소유자 X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놓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70페이지 보겠습니다. 70페이지 양가로 3번 토지 지목 변경도 똑같습니다.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될 때 그 변경 시점의 소유자입니다.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변경 시점의 소유자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한 경우에 그 지목 변경 시점의 소유자지 후의 소유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거기다 써놓으세요. 변경 시점의 소유자 옆에다가 후의 소유자 X요. 자, 지목 변경 후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될 시점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양가로 4번은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셨다가 나중에 문제풀이 같은 거 할 때 슬쩍 보시면 되고요. 양가로 5번을 보겠습니다. 상속으로 취득이요. 자, 상속으로 인한 취득인데 여러분 거기에 가점주주는 됐고, 자 상속으로 인한 취득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인 각자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여러분이 주된 상속자 X 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주된 상속자 X 해놓고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누가 납세의무자냐? 상속인 각자입니다. 자, 만약에 상속인이 대한이, 민국이, 만세 3명이 있어요. 대한이는 주택을 상속받고 민국이는 토지를 상속받고 만세 상가를 상속받으면 대한이, 민국이, 만세, 상속인 각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물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주된 상속자 X입니다.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다. 주된 상속자다. 이런 것 나중에 재산세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X입니다. 자, 상속인 각자입니다. 주된 상속자 또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입니다. 또 여기 상속에 보면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하는 유증 및 포괄 유증과 신탁 재산의 상속을 포함.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거 유증이라는 것은 유언으로 증여하는 거라고 그랬죠. 내가 죽으면 내 재산 전부를 다른 애들은 한 푼도 주지 말고 오남이녀 7남매 중에서 손가락이 잘 가르쳐야 되는데 막내 아들한테 싹 다 줘라 이런 거. 자, 그죠 여러분들? 내가 죽으면 줘라잖아요. 그러니까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증여 효력이 발생하니까 유증은 상속에 그냥 포함해서요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유증 포함한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상속인 각자지 주된 상속자 아닙니다.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아닙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항상 이 타임만 되면 다른 애들 한 푼 주지 말고 막내 아들한테 싹 다 줘라 이런 거는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말이 시가 되니까 그렇죠. 항상 긍정형 마인드.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나는 합격한다. 난 찍어도 합격. 난 잘 될 거야.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야지 내일은 자 오늘은 힘들어도 내일은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이렇게 항상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일이 생기고 이루어지고 합격하는 거지. 안 될 거다. 뭐 내가 어떻게 내일은 살아야 되나. 막 이렇게 하면서 자 그런 식으로 뭐 항상 부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일이. 항상 긍정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말하셔야 됩니다. 평상시도 잘 될 거다. 내일은 좋은 일이 생긴다. 항상 합격한다. 찍어도 합격. 이렇게. 자, 공동 상속의 경우에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갑, 을, 병, 정 4명의 상속인들이 주택 하나를 상속받으면 그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갑, 을, 병, 정 4명의 공동 상속인들은 연대해서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도 알아둡니다. 자, 그래서 교재곡이 그런 내용이죠. 양가로 5번 상속으로 인한 취득, 상속인 각자 옆에다가 주된 상속자 X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상속,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 유증과 신탁재산 포함해서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줄 여기부터 밑줄입니다.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취득물건, 가로도 밑줄입니다. 지분을 취득할 때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또 밑줄입니다. 공동 상속의 경우에 공동 상속인들은 연대해서 취득세 납부할 의무도 있다는 거 밑줄이요. 자, 그리고 양가로 6번 조합주택용 부동산의 취득. 자, 조합원이 되는 것도 나오는데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또 화면 들어갔네요.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납세의무자 되는 경우, 지역주택조합이나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 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조합원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공 때 조합 명의로 준공이 돼도 101동 101호를 갑이라는 조합원이 배정받으면 그 101호에 대한 취득세 납부는 갑이라는 조합원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고 갑 조합원은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납세의무자입니다. 근데 비조합원용 부동산,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 즉 단지 내 상가나 일반 분양분 같은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이 납세의무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 보세요. 일반 분양자들은요. 일반 분양자들은 그 일반 분양분이나 단지 내 상가 같은 것들은 자 일반 분양분은 조합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고요. 일반 분양자들은 그 조합으로부터
승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구조가 그런 거지. 이거 조합원용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됩니다.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되고 취득세. 그래서 이렇게 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 길게 나와 있는데 장가로 6번 주택조합의 부동산의 취득 이렇게 해가지고요. 길게 나와 있습니다. 자, 주택복수에 따른 주택조합과 밑줄 그리고 그 아랫줄 끝에 두 번째 줄 끝에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 재건축조합이 계속 밑줄이요.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밑줄이고 그 아랫줄 끝에 그 줄 끝에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돼서 되는 것 제외하는 거니까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정리해드린 대로 딱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8번은 나중에 우리가 슬쩍 문제풀이 같은 거 할 때 슬쩍 보고 지나가시면 되고요. 양가로 9번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양가로 9번부터 해가지고 넘기시면 10번, 11번 같은 무렵에 양가로 9번, 10번, 11번은 같은 해에 같이 신설이 됐는데 양가로 9번과 10번은 시험에 여러 번 나왔는데 11번만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까지도 계속 그랬죠. 9번 같은 해 신설이 돼가지고 9번, 10번은 계속 나오는데 11번은 저 압축하기가 곤란해서 그런가 시험 지문에 계속 안 나온다고 했는데 작년에 지문에 양가로 11번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73페이지 양가로 12번과 13번은 시험에 나올 만한 건데 안 나오고 아직 안 나온 거니까 12번하고 13번도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71페이지로 다시 가셔서 9번부터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또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먼저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부동산 취득의 증여의제입니다. 또 고기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 스트레칭 한번 또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스트레칭, 목 운동부터. 아이고, 자,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오로 돌립니다. 아이고, 자 기지개도 화가랑 제끼시고, 자, 어깨도 돌리시고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부동산 취득의 증여의제 제 설명을 쭉 듣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요. 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대가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겠죠. 그래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포인트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은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유상 취득으로 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요. 포인트는 유상 취득이냐 무상 취득이냐 이게 포인트예요. 이걸 뒤바꿔요. 유상 취득으로 보는 경우인데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바꾸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원칙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 다만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했는데도 유상 취득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대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인데요. 제가 하이라이트 표시 이렇게 노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에 여러분들도 거기다 키워드에 줄을 그으시면 돼요.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아버지 부동산 공매에 넘어갔어요. 아들이 눈물 흘리면서 달려가서 경락을 받으면 대가 입증이 되죠? 그렇잖아요. 다 등기가 공매 대금을 내야지 취득하는 거니까. 파산 선고로 인해서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법원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대가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유상 취득으로 보고요.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합니다. 여러분 자, 요거는 시험에 작년에도 지문에 나왔고 그 전에도 나왔고 몇 번 나왔는데 보세요.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의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X입니다. 자,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의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했습니다. 교환은 공시가 되니까 대가관계 입증이 되죠. 자, 그래서 유상 취득으로 봅니다. 근데 무상 취득한 걸로 본다고 바꿨었고요. 또 봅니다, 여러분들. 자, 또 보시면 대가 있다고 해당 부동산의 취득을 위해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유상 취득을 보는데 그 대가 있다고 증명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취득자 소득이 입증되는 경우.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그것을 취득할 만큼의 소득이 입증되거나 자기 소유 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요. 자,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 취득했는데 자기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또는 자기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아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 비과세, 감면받은 경우 포함해서요.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중 재산의 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자, 이것도 여러분요. 장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자기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장인어른 돌아가셔서 상속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이런 경우에 역시 대가 입증되는 경우로서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저처럼 여러분들이 달달달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이런 것들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교재 여러분 봅니다. 양가로 9번이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서 첫 번째 줄 밑줄이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 증여 포인트입니다. 자, 근데 다만 여기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 지급 사실이 확인돼서 유상 취득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쫙 밑줄이고 하나씩 동그라미 1번부터 키워드 밑줄입니다. 공매, 경매, 자 밑줄이요. 통해서 부동산 취득한 경우 2번 파산선고 밑줄이죠. 파산선고로 인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3번 권리전인 행세 등기 등록이 필요한 자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밑줄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4번 대가 입증되는 경우로서 기업번 그 대가를 지급하게 취득자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밑줄 또 니은번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 밑줄이요. 그리고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요. 디귿번 두 번째 줄 중간에 그 상속 또는 수중 재산의 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들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지만 대가 입증이 되기 때문에 유상 취득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시험에서 이걸 유상 취득한 거로 보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를 무상 취득했다고 바꾸거나 또는 다음 유상 취득으로 보는 경우이다 틀린 거 그래서 얘네들 쫙 깔아놓고 무상 취득으로 보는 경우를 집어넣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넘어갑니다. 72페이지 양가로 10번 증여지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예요. 여러분 제가 부담부 증여 양도소득세 자 휙 날아가 버리네. 자 부담부 증여 여러분 제가 부담부 증여를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도 우리 부담부 증여 배웠고요. 자 취득세 부담부 증여 다시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이 부담부 증여 내용을 제가 똑같은 사례로 계속 설명드린다고 그랬습니다. 부담부 증여는 부담이 있는 증여를 하는 건데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갑이 시가 5억 상당의 토지를 갑이 을에게 증여합니다. 시가 5억 상당의 토지를 갑이 을에게 증여하는데 증여자 갑이고 증여를 받는 수중자 을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요. 이 토지를 담보로 갑이 은행에서 빌려 쓴 3억 원의 차입금이 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또는 5억짜리 주택을 증여하는데 3억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 똑같습니다. 전세금도 갚아야 할 돈이죠. 자, 그랬을 때 갑이 을한테 야, 을 왜? 내가 너한테 있잖아. 5억 상당 토지를 증여할 건데 너 받을래? 어우, 그래? 야, 근데 내가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3억 원 빌려 쓴 거 있는데 그건 네가 좀 갚아줘야 되는데 아이 진짜 아이 정말 고마워. 아이고 그러겠죠? 자, 그래서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 말은 여러분 보세요.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 말은 이 수중자가요 채무를 증여자가 갚아야 할 돈 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얘기죠. 수중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증여자와 수중자 내들의 세금관계 이거에서 오늘은 수중자 을의 입장에서만 보면 자 취득세는요 유상무상 불문하고 과세하니까 취득세는 5억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돼요. 근데 다만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요.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이죠.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이것은 이제 보세요. 이것은 수증자 입장에서 보면 자 어떻게 취득한 거냐면요.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수증자 입장에서 보면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유상 취득한 것으로. 여러분 아니 공짜로 받았는데 수증자가 무슨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고요? 자 보세요. 어떤 대가를 주고 취득했냐면 증여자가 갚아야 할 돈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수증자는 증여자한테 잘 들어보세요. 수증자는 증여자한테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고 봅니다. 채무를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고 봐서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유상추로 봅니다. 단 증여자와 수증자가 단 배우자 직계 존비속관이 아닐 때 얘기지. 만약에 증여자와 수증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관이다. 자, 그러면 얘기가 틀려집니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관이면 원칙적으로요. 그 아까 우리가 봤던 양가로 구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죠.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근데 예외적으로 대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유상 취득으로 봤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 자, 보세요. 남편이 부인한테 이런 부담부 증여했더니 알았어 여보, 내가 알아서 3억원 갚을게. 그리고 남편도 갖다 갚겠죠. 그래서 5억 전체에 대해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또 아빠가 중고딩 자녀한테 부담부 증여했어요. 알았어요 아빠, 제가 학원 갔다 오면 12시인데요. 밤 12시인데 그 다음에 제가 씻고 샤워하고 밥 먹고요. 다시 편의점으로 가가지고 알바 뛰어가지고 갚을게요. 그리고 아빠 돈으로 갚겠죠. 그래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하면 이 3억 원 채무인수액 상당액도 원칙은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5억 전체에 대해서 증여로 인한 취득세가 부과되고요. 근데 다만 대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유상추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채무인수액 상당액에 대해서 소개해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여기 봅니다.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이요.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을 보세요. 이외 자산.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은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자, 이거 어떤 거냐면 이 사례에서는 2억 원이죠. 5억에서 갚아야 하는 돈 3억 뺀 나머지 2억 부분은 이거는 뭐예요?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즉 무상으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채무 부담부 증여의 경우 취득세 5억 전체의 취득세 부과될 때, 자,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유상취득으로 보고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은 무상으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딱 알아두시면 됩니다. 제가 정리해드리는 대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설명 다 드렸고요. 이거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72페이지 양가로 10번 증여재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본문이요. 증여재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여기 밑줄이요.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등의 부담부 증여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부동산 등의 취득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원칙은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대가 입증이 되면 유상 취득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는 채무인수액 이외 재산 부분이 서술이 안 돼 있는데 거기 보조단에 나와 있네요. 부담부 증여에서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자 유상추로 보고, 다만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일 때는 원칙은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채무인수 사실이 입증이 되면 유상추로 보고, 채무인수액 이외 재산은 증여로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사례로 해가지고 그림으로 해서 딱 이렇게 사례로 정리해 두시면 부담부 증여는 취득세 확실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딱 정리해 둡니다. 제가 정리해 드린 대로. 그 다음에 양가로 11번을 보겠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해서 공동 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자, 이게 이제 안 나오다가 작년에 정답 지문 아니었지만 시험 지문에 나왔는데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를 봅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를 보시면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라 초과 취득 시 증여제.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음 시작한 삼형제 스토리인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을 이렇게 남겨놓고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재산을 이렇게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상속재산, 상속인이 3명의 상속인들이 있었습니다. 갑을, 병 3명의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해서 분할로 공평하게 상속재산을 협의해서 분할로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협의에서 처음에 분할로 취득한 것은 갑을병 각자가, 상속인 각자가 납세무자가 되고 상속으로 취득한 거죠.
취득세 세율도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그랬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요. 자, 일주기가 다가오는 어느 날. 자, 저도 그렇고 아버지 돌아가신 지 벌써 2년이 돼 버리고 시간이 금방 지나가네요. 자, 이렇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진짜 슬프고 그랬는데 부모님과의 이별이 그랬는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에 매몰돼서 막 살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부모님 까맣게 잊어버리고 막 살다가 이 마음 착한 큰형님이 어느 날 일주기가 다가오는 어느 날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불현듯 간절하게 떠오르고 못했던 생각만 나고 좀 더 잘해드릴 걸 그런 생각만 나고 그래서 마음이 울적해 소주 한 잔 마시는데 동생들 생각도 나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야 우리 둘이는 먹고 살만한데 막내랑 똑같이 나누는 게 우리가 불공평하다 오히려 상속재산. 그래서 우리가 좀씩 막내한테 더 주자 그래서요. 형님들이 상속재산 협의에서 분할이 됐다가 재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종전 지분보다 줄어든 사람으로부터 이 초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자, 재분할로 봅니다. 재분할로 초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님들이 공짜로 준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공짜로 준 거니까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상속재산 재분할로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해서 등기등록 명의개서 등에 의해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돼서 등기가 되는 거. 이건 이제 협의해서 분할로 취득한 거고 이때까지는 상속을 취득한 겁니다. 근데 그 상속재산에 대해서 공동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해서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부터 뭐라고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또 예외가 있습니다. 단 근데요. 자, 여기 또 봅니다. 예외가 있는데요.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게 어떤 거냐면 보세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재분할로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요. 자, 상속에 따른 신고 납부 기간 내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친 경우. 자, 제가요. 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기가 다가오는 때라고 마음 착한 큰형님 스토리를 얘기를 했냐면요.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은 미리 말씀드리면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거든요. 이 기간 내에 만약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치면 이런 경우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재분할로 초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2번이요. 상속회복 청구의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거는 작년 시험에 나왔던 건데요. 상속회복 청구의소라는 게 어떤 거냐. 여러분 우리가 참칭 상속인이라고 해서 진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진짜 상속인 것처럼 해가지고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참칭 상속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가짜 상속인이 상속받았어요? 그럼 진짜 상속인들이 뭐야 이 진짜 이 빨리 내놔 그래가지고 상속회복 청구의소를 제기해서 가져옵니다. 이거는 그 가짜 상속인이 공짜로 준 것도 아니고 내가 꼭 진짜 상속인들이 공짜로 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 내 거 내가 찾아온 거니까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 3번도 그렇고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경우는 그래서 상속재산 재분할로 초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경우는 상속으로 취득한 거로 보는 거지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보지 않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요겁니다. 초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11번 상속재산에 대해서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밑줄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줄을 그시냐면 제가 줄은 것처럼 아까 줄은 것처럼 두 번째 줄 끝에부터 읽어볼게요. 그 상속재산에 대해서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하는 결과 자 여기부터 또 밑줄입니다.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해서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이고 증여 이게 포인트입니다.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게 공짜로 준 거죠 형님들이. 근데 다만 다음에 어느 한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여러분이 돼지꼬리 땡냐에서 뭐라고 써놓냐면
증여 취득 X, 상속 취득 O 이렇게 써놓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초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분할로 초과 취득하는 부분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자, 어떤 경우인지 동그라미 1번, 2번 애들 체크하시고요. 3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재분할로 초과 취득하는 부분도 증여받아 취득한 거로 보지 않는다는 거, 상속 취득한 거로 본다는 거. 원칙은 재분할로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형님들이 공짜로 주니까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보는 건데요. 그다음에 보충 내용은 됐습니다. 이런 것까지 볼 건 아니고요. 됐고. 그다음에 73페이지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건축물과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 시설물 등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하는 경우,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자,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사실상 지목 변경과 관련한 얘기인데요. 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공간정보 및 구축 및 관련한 법률 규정에 따른 대지 중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봐서 토지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어떤 얘기냐. 자, 예를 들어서요.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가 있습니다.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납세 의무자가 누가 되느냐 그런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 논밭이었는데 택지공사를 하면 자, 평평하게 땅을 딱 택지로 다 밀어놨죠. 그러면 일단 논밭에서 대로 바뀌니까 토지 지목이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지목이 바뀌면서 가액이 증가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하죠. 그래서 취득세가 또 부과됐을 것이고요. 됐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여기다가 정원이나 또는 조경공사 등을 합니다. 도로 포장을 합니다.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합니다. 자, 그랬을 때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될 것이냐 그런 얘기인데,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냐면요. 요거 자, 토지 소유자가 그 지목 변경으로, 자, 여기 보세요. 논밭이었다가 대지로 바뀌면서 지목 변경이 한번 일어날 것이고, 또 평평하게 대로 대지 밀어놨는데 거기다가 조경공사하거나 도로 포장하면 토지 가치가 또 증가하겠죠. 그 가액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했다고 간주할 때 누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느냐? 이 토지 소유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보세요. 자, 여기서 건축물을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합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자 봅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부속 토지 내에서 만약에 부속 토지 내에서 조경공사 등을 합니다.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한다. 그래서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한다. 그럴 때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될 것이냐 그런데 이때는 건축물 취득자가 원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축물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예전에는 무조건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무조건 토지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였었는데, 그럼 보세요. 건축물을 아파트 같은 걸 신축하면 그거 신축한 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신축한 건물에 대한. 근데 토지에서 그 부속 토지 내에서 조경공사 등을 했을 때는 또 토지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 이게 다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일치하기 위해서 여기에 재작년에 개정이 된 겁니다. 아직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또 구별할 때 어려울 거 없어요.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건축물 건축이란 말 없이 만약에 그냥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다. 누가 납세 의무자? 토지 소유자. 근데 건축물 건축하면서 그 부속 토지 내에서 정원 등을 조성 설치했다. 그럴 때는 건축물 취득자입니다. 근데 시험에서 바꾸면 뻔하지 뭐. 토지 소유자라고, 이때 토지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라고 바꾸겠죠? 이거 주의합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옆에 그림을 그려놓고 보조단에다가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보조자는 쓸데가 없구나. 그 위에다가 그려놓으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양가로 12번 봅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준공된 토지의 정원 또는 부속 시설 등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련한 법률에 따른 대지 중에서 국토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 따른 자 밑줄이죠.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 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 요까지 밑줄이고 그리고 제가 읽어볼게요. 그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거로 여기 또 밑줄이요. 토지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이고 그 다음에 2번이요.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 자 밑줄이요. 건축물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 밑줄 그리고 제가 읽어볼게요. 그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 또 여기 밑줄이요. 건축물 취득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이요. 자 그러니까 구별하는 방법은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건축물 건축하면서 조성했을 때는 건축물 취득자고 그런 말 없이 그냥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을 때는 누구고? 토지소유자고 건축물 취득자인데 토지소유자로 바꾸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딱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13번 봅니다. 양가로 13번은 여러분요. 양가로 13번은 여러분요. 양가로 13번은 자 신탁 재산의 위탁자 지이전인 경우인데 자 교재 바로 기본서 보면서 밑줄입니다. 신탁법에 따라 신탁 재산의 위탁자 지이전인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거 밑줄짝이요. 자 그다음에 다만 여기는 읽어볼게요. 위탁자 지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즉 그런 때는 취득한 거 보지 않고요. 자 어떤 얘기인지 요거 밑줄을 걷는데 자 이런 겁니다. 이것도 시험에 아직 안 나왔으니까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런 얘기죠. 자 절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까 취득의 개념하면서 이런 거 했어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신탁재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랬는데 갑이라는 사람 위탁자를 수탁자 믿고 맡은 것뿐이잖아요.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니까 사실상 취득이 아니죠. 또 신탁계약 종료로 인한 위탁자의 취득도 과세 안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 위탁자의 지위 이전이 있습니다. 이 위탁자 갑의 지위 이전이 있었을 때 이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누가 취득하냐를 잘 보세요.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을 때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걸 주의하시고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시고 13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점주주의 납세무자인데요. 요거는 우리 자 여기를 봅니다, 여러분들. 좀 이따가 과점주의 납세무자는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우리가 오늘 리타임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잠깐 여기 한번 봅니다. 문제 핵심 꼭 중요 지문을 보겠습니다.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자가 취득세 납세무자이다. OX요. 차, 기, 항, 선이잖아요. 자, 차기 항선은 원시 취득자는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현대자동차 취득세 납세무 없습니다. 완성된 자동차에 대해서. 차기 항선은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OX요. 원칙은 배우자 직계존비 속 간의 원칙은 뭐라고요? 대가 인정할 수 있어요? 원칙은 뭐라고요? 증여로. 원칙은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대가 있다고 입증이 되는 일정 경우에는 유상 취득으로 보는 거고요. 자, 좋습니다. 회오리 치는 거 보니까 또 핵심 콕 출제 예상 문제 자 봅니다. 먼저요. 요거는 작년 32회 기출 문제입니다. 좀 어렵게 출제된 건데 한번 보세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거 또 나왔네요.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요? 아닙니다. 취득으로 봅니다. 취득한 것으로 보는 거죠. 틀렸고. 상속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수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요? 아닙니다. 진짜 상속인이 아닌 애들이 가짜 상속인이 상속받은 걸 상속회복 청구의 소유에 제기해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거는 자 종전보다 초과 취득하더라도 이것은 공짜로 얘가 그 가짜 상속인이 준 게 아니에요. 공짜로 받은 게 아니라 이것은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 이것은 뭐라고요? 상속으로. 자,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어서 보시면 3번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 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에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배우자 직계 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은 증여로 취득한 걸 보지만 등기 등록을 위한 재산을 서로 교환하면 대가 입증이 되죠?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요? 유상으로 대가 입증이 되니까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도 작년에 또 나왔고 그전에도 나왔고. 4번입니다. 4번은 취득세 취득 시기에서 계약 해제에 관한 내용인데 기본 이론 배웠던 분들은 우리가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처음 보시는 분은 우리가 취득세 취득 시기 다음 시간에 바로 배웁니다. 증여로 인한 승계 취득의 경우에 해당 취득 물건을 자 등기 등록 하더라도 여기가 포인트라고 그랬죠? 등기 등록 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에 의해서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이 취득세 유상 취득이든 무상 취득이든 계약 해제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줘서 인락줘서 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될 때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런 거지.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보지 아니한다. 틀렸습니다. 5번 질문 봅니다.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에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우리 부담부 증여는 뭐 제가 작년에도 계속 양도세하고 비교해서 계속 설명드렸었습니다.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뭐라고요?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수증자가 증여자한테 돈을 대신 갚아주니까 채무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고 봐서 유상 취득으로 보고 채무인수액 이외 재산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무상 취득한 거로 보고 그죠 여러분들? 자, 요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옳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배웠던 분들은 당연히 답을 골라낼 수 있었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5번 정답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리고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 나오는데 우리 교재 73페이지 잠시 쉬었다가요. 이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이거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배우는 건데 자세한 내용은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